2026년 2월 28일 아랍에미리트의 밤하늘. 이란이 미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을 뒤섞은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수도 아부다비 상공에서 대공 미사일들이 연이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날아든 위협의 90% 이상을 격추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이 방공망의 핵심에는 한국이 만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수출된 국산 방공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자부스는 중동의 밤하늘을 지켜낸 대한민국의 방패 천궁2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냉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군은 1980년대 후반 단거리 방공체계 천마를, 1990년대에는 병사가 어깨에 메고 쏘는 휴대용 유도무기 신궁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거리가 긴 중거리 방공만큼은 오랫동안 미국산 호크 미사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개발된 이 미사일은 세월이 흐르며 노후화가 뚜렷해졌고 언제까지나 남의 나라 무기에 우리 하늘을 맡길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2000년 10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체계 설계를 주도하고 유도탄은 LIGNX1이, 다기능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는 한화 시스템이 나눠 맞는 국내 개발 체계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결정이 20여 년 뒤 중동의 밤하늘에서 실제로 미사일을 막아내는 무기로 이어질 거라고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천궁2는 최대 음속의 5배 속도로 비행하며 고도 15km 이상에서 표적을 요격합니다. 포대 하나는 발사대 4기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로 구성되고 발사대 하나당 최대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특히 20km 이하 종말 단계에서는 미사일이 폭발하는 파편으로 요격하는 대신 명중률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직접 충돌에 파괴하는 방식을 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기술 히트 투킬이라 부릅니다. 마하 5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이 정확히 궤적을 계산해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약간의 파편만 스쳐도 실패할 수 있는 이 초정밀 타격.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2026년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실제 무력 충돌로 번지면서 중동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졌습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가 위치한 걸프 국가들을 향해 보복성 공습을 감행했고 아랍에미리트는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2월 28일부터 시작된 이 공세에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산하 공식 통신사 WAM은 3월 1일까지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가운데 161발, 드론 689기 가운데 645기, 순항미사일 8기 전량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요격 성공률은 90%를 넘었습니다. 이후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2개 포대가 약 60발의 요격탄을 발사해 30개 표적 가운데 29개를 격추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부 교전에서는 요격률이 96%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습이 계속되자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정부의 요격 미사일의 긴급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화 시스템이 자체 예산으로 국내 공군에 납품하며 남겨뒀던 잉여 레이더 1개 포대분까지 즉시 공급 가능한 자산으로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가 곧바로 추가 수요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UAE에는 천궁2뿐 아니라 미국의 패트리엇 팩3, 이스라엘의 에로우 방공망도 함께 배치돼 있었습니다. 개전 초기 아랍에미리트로 날아든 이란 탄도미사일 약 130여 발에 대해 이 세 체계를 합친 종합 요격률은 90% 이상이었습니다. 천궁2 홀로 모든 걸 막아낸 게 아니라
다층 방공망의 한 축으로서 제 몫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천궁2의 가치가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혀온 패트리엇 팩3조차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에서는 실전 요격률 90%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그런데 천궁2는 실전에서 96%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패트리엇의 한계는 다른 전장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해온 패트리엇 시스템의 러시아 미사일 요격률은 초기 30%대에서 이후 한 자릿수까지 급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급망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미국 아칸소주의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팩3 요격 미사일을 실제로 조립하는 데는 6주가 걸리지만 그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확보하는 데는 무려 3년이 걸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패트리엇을 주문했던 스위스는 미국 정부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이 우선이라 공급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스위스 국방조달청장이 직접 서울을 찾아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 차이도 결정적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천궁2 요격 미사일은 한 발당 약 15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패트리엇 팩3 MSE는 한 발당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3배 가까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며 무엇보다 주문한 시점에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신뢰까지 갖춘 셈입니다. 이 모든 실전 데이터는 곧바로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세 나라가 천궁2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라크는 2024년 9월 8개 포대 규모의 계약을 맺으며 자국 제식명으로 IQM3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2028년 인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다뤘던 것처럼 사우디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계속 노출돼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정적 요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력입니다. 중동의 사막은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과 미세한 모래 폭풍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무기들의 무덤입니다. 천궁2의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는 이 가혹한 모래 폭풍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오류 없이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미친 내구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콧대 높은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산 무기에 지갑을 활짝 연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궁2가 사우디에게는 단순한 신형 무기가 아니라 실제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이 세 나라의 계약 규모를 합치면 9조 5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이란 전쟁이 촉발한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공세로 각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가운데 한국산 천궁2가 비슷한 성능에 낮은 가격을 앞세워 중동 방산 시장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기술은 처음부터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늘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고도별로 촘촘하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고도 20km 이하는 M3원이, 고도 30에서 40km 구간은 한국형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천궁2, 즉 M3-2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도 40에서 60km를 담당하는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3이 이미 개발을 완료해 이르면 2027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궁2와 L3 사이의 빈틈을 메울 M3-3까지 2034년까지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개발 중입니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신형 화성 11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됐듯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방공망의 요격률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새로운 위협입니다. 저고도로 그리고 더 빠르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 촘촘한 다층 방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겁니다. 중동의 밤하늘에서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낸 바로 그 기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 너머를 향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출로 검증받은 실력이 결국 우리 자신의 안보로 되돌아오는 구조인 겁니다. 이 신뢰는 중동을 넘어 유럽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던 폴란드 역시 천궁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방공 체계까지 한국산으로 채우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천궁3의 다기능 레이더 시제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받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미국산 호크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패트리엇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떤 순간에는 그보다 앞서는 방공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실제 전쟁의 하늘 위에서 174발의 미사일과 수백 대의 드론을 상대로 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전 시장의 스펙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실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25년 전 시작된 독자 개발의 결심이 오늘 걸프의 밤하늘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지켜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방패가 이제 자국의 하늘을 넘어 동맹의 하늘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대안의 당당한 시선, 자부수였습니다.